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까운 미래의 단말에 대한 소고 이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그림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야기할 부분을 와서 그리셔도 됩니다. 이쪽 그림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마음씨 나쁜 사람들은 안 보이던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이 보이지 않는 데다 와서 좀 이따 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여기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가요? 이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입니다. 예. 그 오늘 기술 인문융합 교류의 첫 자리인데요. 이렇게 그 와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대학로가 사실은 또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그 저 아내를 만난 장소가 바로 옆인데,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그리고 또 이 좋은 자리에 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앞에서도 말씀 이제 하셨는데요. 가까운 미래의 단말인데, 사실은 이제 그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할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 주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움직이는 단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로보틱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보이지 않는 단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말이 또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이제 시간이 짧게 해야 토론 시간이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실 때 그 뉴 휴머니스트 중에 한 분, 그 한스 모라벡 있었습니다. 그 21명 중에 그분 이제 예측하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CMU에 계신 교수님인데, 컴퓨터의 이제 발전 속도에 따라 가지고 그 컴퓨터의 지능이 어느 정도가 될 건가를 예측을 하신 거거든요. 97년도에 예측을 하신 건데, 이분이 예측하셨을 때 주로 이제 이분이 이제 로봇공학자면서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융합 하시는 분인데, 2010년이 되면 아마 처음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이 아닌 우리 생활에 로봇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아마 청소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원하는 위치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로봇일 거다 예측을 했는데, 참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지금 2012년인데 우리 청소기 로봇은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미 이제 그 무인 자동차, 그죠? 달파 그랜드 챌린지 하면서 미국 횡단을 그 목적지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품화 시키려고, 그죠? 맹인을 태우고 그 도로를 활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하는 위치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약간 이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20년도가 되면 이제 드디어 로봇들이 막 이렇게 다니게 될 거다고 했는데, 이때는 굉장히 서툰 로봇일 거다. 예, 많이 실망한 로봇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면 여기 보면 어답테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로봇이 변화에 적응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잘하는 일은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나 자기가 못하는 일들은 안 하게 되는, 적응하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우리 이제 사람 지능에 거의 도달하는 수준이 될 거다. 이제 원숭이를 비유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인지 능력을 갖게 되고 감성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50년이 아마 이제 그 사람의 지능을 이제 모방하는 단계가 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측은 순수히 이제 컴퓨터 그 성능을 가지고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또 틀리다고 볼 수도 없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50년, 이게 다른 그림인데요. 익스팅션 타임라인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질 것들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205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죽음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소장님 또 말씀하신 그 싱귤레러티라는 거, 그 우리가 싱귤레러티 이제 뭐 수학에서 또 얘기를 하고 뭐 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싱귤레러티라는 거는 그 기계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머지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들어가 본 걸로 보면 30 몇 년 뭐 몇 분 몇 초 남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거 역시 30몇 년 남았다 그러면 2050년 뭐 근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그 기술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회에 어떤 큰 변혁을 주는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명이 생겨가지고 셀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20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밑에 이제 PC가 나오고 쭉 가보면 이제 한 14년 되거든요. 어떤 변혁이 14년 뒤에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월드 와이드 웹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술의 어떤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이 그런 이제 그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50년이면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적 그 브레이크스루들이 막 생기면서 어떤 발전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미래 환경에 지금 같은 PC 쓰겠냐? 곧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뭐가 그걸 대체하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이패드 나오면서 뭐 투명 디스플레이 단말 나오고 막 하면서 이제 들고 다니는 단말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들고 다닌다기보다 서피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이 뭐 책상, 벽, 유리 전부 다 대화면에 어떤 디스플레이를 갖는 이제 그런 단말들로 막 우리 주변을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아니다 들고 다니지도 않고 이걸 하지도 않고 다 착용하고 다닐 거다. 심지어는 뭐 몸에 내장할 거다. 웨어러블 컴퓨터 쓰시는 분들 또 이러면서 접근해서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프로타입들 만들어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출발이 이거였습니다. 미래 우리 생활에서 로봇의 특성을 갖는 컴퓨터가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처음 이제 이 일을 이제 연구를 할 때 시작이었는데 로봇은 이제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로봇이라는 게 뭐 사람을 모사하려는 게 궁극적 목적이니까 뭐 그런 건데 여기서 로봇의 특성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랙션을 할 때 지금처럼 기계하고 사람 인터랙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 아니라 사람하고 사람 같은 인터랙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오토노미, 그 자율성을 갖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특성을 이제 컴퓨터라는 거 단말에 도입하면 어떨까 이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타입 완전 이제 연구용 프로타입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뒤에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얘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모니터 대신에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이제 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귀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마이크를 하는 거고, 뭐 말하는 거는 스피커고, 뭐 이런 거고, 이런 건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그런 것들을 그냥 모사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프로젝터는 이게 이제 로봇이라는 프로젝터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컴퓨팅 단말이기 때문에 정보를 표현해 줘야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인터랙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터가 들어간 거고요.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펜 틸팅 정도 간단한 모터를 또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건 디자이너들의 힘을 입어서 이런 디자인들이 나와서 이제 요걸로 아마 곧 이제 그 결정돼서 프로타입 한번 만들어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넣어보자. 이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터랙션인데요. 지금 이제 이미 뭐 그 마우스 키보드는 없어질 거라는 거 다 예측하고 있고 이제 터치, 뭐 제스처 이렇게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봇하고 실제로는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는 분야가 이제 큰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정말로 그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 건데 그쪽에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컴퓨터 단말로 들어올 때 어떨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듯이 하는 게 목표인데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하는 거고. 그러면 애 수준으로 해야 되나? 뭐 애완견 수준, 뭐 그 애완동물 수준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과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사이에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 수준입니다. 개 수준을 목표로 하자 이런 겁니다. 개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약간 멀리서도 이렇게 자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부르면은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달려간다든지 또는 내가 이제 뭐 제스처로 명령을 하든 음성으로 명령하든 몇 가지는 제한적으로 뭐 일어서 앉아 알아듣듯이 알아듣고 필요할 때는 나를 따라다닐 수도 있고 얘기할 때는 시선을 맞추는 그런 교감 정도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이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정보를 보여주고 그걸 인터랙션하고 정보를 또 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새로운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는 게 이제
그 저희들 로보틱 스페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거니까 예, 이건 생략하고요. 여기 이제 요 그림을 요게 이제 그 휴먼 로봇 인터랙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이제 로봇이 보는 실제 물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은 이제 로봇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오면 김혜진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고, 위치는 어디에 있고, 사람이 또 하나 들어왔네, 방규대라는 사람이 들어왔네, 이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있네, 어디로 가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관찰하고 사람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뭐 말을 하면 말도 알아듣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인터랙션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정보를 이제 표현하는 거는 대부분은 모니터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모니터 중심이 돼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걸로 해서 현실 세계하고 모니터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이렇게 모니터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정보를 또 여기다 더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그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로 들고 들어오지 말고 실제 상황에다 그냥 실제 그 물리 공간에다 그냥 바로 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스페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정보를 표현하는데 굳이 이걸 들고서 이렇게 하고 모니터를 보지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다 그냥 뿌려주면 좋지 않겠냐, 언제든지. 이건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로봇의 어떤 그 특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내가 있는 시점이 어딘지를 알고 또 거기다 뿌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면서 이제 하다가 느낀 건데, 이거 3D로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D 이제 아나몰픽 일루전이라고 아마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약간 그 착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2D지만 3D로 볼 수 있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평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곡면도 있고, 뭐 어두운 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문제들은 이제 좀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자체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요. 시간을 좀 빨리 줄이려고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적으로 해주려면 로봇은 이제 오토노미 이런 걸 참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컴퓨터 단말도 약 먹을 시간이에요. 뭐 이런 데는 지금 9시 뉴스 하는데 보실래요? 뭐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율성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연구하시는 분마다 이제 분야별로 다른데,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근거를 갖고 자율성을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용자, 나를 쓰는 사용자의 행위를 계속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걸 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걸 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걸 하는구나, 계속 학습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홀더 딱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식사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다가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말 자체도 자기의 내적 상태를 갖게 하자, 자기의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게 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욕망이라고 해요. 드라이브라는 건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고 사용자를 학습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해도, 이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데 딱 이 미래형 로봇 컴퓨터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건 처음에는 엄청나게 호기심이 크죠.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지 않은 안정된 상태니까 이제 호기심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왔네. 그리고 틱 올라갈 겁니다. 아마 뭐가 이상한 게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관찰하고 있다가 그대로네. 그리고 뚝 떨어집니다. 또 다시 떨어집니다. 별일 없구만. 또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팍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무슨 일이 있는 거네. 가서 내가 직접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올해 사실은 이제 프로타입을 다 해서 완성된 걸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찍어 놓은 건데요. 그냥 오프 더 쉘프 시장에 있는 거 그냥
빔 프로젝터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뭐 해서 막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꽤나 크기는 큽니다. 이 정도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빔 프로젝터 해봐야 뭐 요새 휴대폰에 들어갈 정도 아주 작고요. 카메라 아주 작고 모터 뭐 소형 모터들 만들고 이렇게 하면 크기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모바일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 같은 모바일에 올리면 이게 지가 또 스스로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주변 살피다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주로 살피는 건데 사람이 만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사람 뭐 내한테 말 안 거나 이러고 막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제가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가도 이렇게 바라보고 예, 그리고 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재밌는 것만 보고 쭉쭉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올려놓으면 앞에 뭐 빅파이가 있네 하고 이제 빅파이는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거네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모르는 게 올라오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확 올라가고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뭐 타임지야 또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뭐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그 타임지 왔을 때는 그걸 학습해가지고 타임지네요 하고 알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응용을 수행할 때 뭐 책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정보의 생산 도구로서 적절치 않지만 정보의 소비 도구로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 그런 걸로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다는 건데 바닥에다가 이렇게 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고 예, 이런 거고요. 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큰 화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거고요. 뭐 컵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책 보다가 컵을 놨는데 이게 커피 마시는 거네 뭐 관련된 게 이제 올라오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미래의 단말 중에 로봇의 특성을 갖는 단말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만들어 본 게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보이지 않는 단말은요. 또 이제 약간 이제 포커스를 달리 했는데 지금 이래 지능화된다는 거는 이제 IT 쪽에서는 뭐 내재화되고 그다음에 지능화되고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능화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정보의 어떤 가장 많은 정보 를 얻고 하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이 지금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스마트 TV가 나오게 되고 둘 다 진짜 스마트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가전이라는 게 또 막 나올 거고 자동차도 지금 스마트해진다고 하고 심지어 사물까지도 스마트 사물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능화는 계속될 거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능화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출발입니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또 뒷단에를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큰 컴퓨팅 리소스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 뭐 사물 통신망 내지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또 묶인다고 하고 우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스마트폰이 어떨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화두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김철 소장님이 이제 그 주관을 하셔가지고 그 소 내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그 스마트폰의 출발은 사람하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제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되면서 앱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하고의 어떤 소통 수단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전화기라고 하기보다는 내 손 안에 PC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물론 전화기로만 쓰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소통 수단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인비저블 폰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사람과 사람과 디지털 세계뿐만 아니라 이런 실세계의 물리 공간도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가 될 거다. 이게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수단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들고 다닐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월 디스플레이도 나오겠죠. 우리는 뭐 안경, 스마트 글래스, 그러면 구글 글래스처럼 착용형 그것도 나오겠죠. 일반 사물들도 이렇게 끌어들여서 어떻게 우리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그걸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공간의 장치들뿐만 아니라 더 나가 보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 공간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스마트폰이 제공해주는 인터랙션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되겠다는 거지. 사람하고 사람 간의 그 소통도 더 좋아져야 되고 사람하고 디지털 공간 간의 소통도 더 편하고 좋아져야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단말 자체는 아마도 사라져버린다. 인비저블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비퀴터스 컴퓨팅 하시는 분들, 인비저블 컴퓨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술은 뭐 우리가 기술을 못 느끼고 사실은 있지만 이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개념에서의 인비저블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있는 거죠.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기존 최소한 이건 아닐 거라는 거고 이런 물리적인 하나의 단말은 아닐 거고 내가 딱 이 자리에 위치하면 이 내 주변에 있는 장치들이 쫙 묶여서 나를 위한 단말로 구성이 될 거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리적인 단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훨씬 더 나은 어떤 인터랙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를 들어왔는데 이런 큰 스크린이 있는 좋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화상 전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라도 있으면 여기서 이거라도 이용해서 전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를 하더라도 이런 걸 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그 방식보다는 더 나은 인터랙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할 수 있겠다는. 그다음에 이런 예를 한번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아까 물리 세계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이런 예죠. 예를 들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악보를 폈어요. 악보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실제 책을 폈어요. 폈는데 그 책의 악보를 인식해서 이 앞에다가 건반을 촥 뿌려줘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로봇 컴퓨터 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 건반을 두드리고 그 건반을 두드린 결과가 실제 물리책 책으로 들어가요. 책갈피처럼. 그 다음에 그 책을 폈을 때 그걸 다시 들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봤죠. 그럼 이런 것들 하려니까 뭘 지금 해야 되냐?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 이런 아이디어 구현될까? 이제 해서 나온 것들이 결국 이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장치나 사물들이 내가 딱 들어오면 보통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딱 들어오면 액세스 포인트 쫙 찾잖아요.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쫙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딱 들어오면 내 주변에 내가 가용한 장치들을 쫙 찾아줘가지고 그것들이 쫙 나를 위해 묶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책이나 이런 일반 사물들도 우리 그 디지털 공간에 있는 일반 사물들도 끌어들여서 소통의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일반 사물들은. 그다음 세 번째는 이미 이제 그 큰 스크린이 있다고 가정하면 모르겠지만 없다고 가정해버리면 다 소형화돼 버려서 패션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했는데 그럴 때 인터랙션 어떻게 할 거냐? 이 시계를 차고 이 조그만 화면으로 볼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 소통도 더 좋아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거 네 개를 큰 이제 기술적 꼭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개인 지능 공간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 실생의 일상 사물과 인터랙션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의 아이디어로 이제 이렇게 이 0.5mm 이하의 어떤 작은 포스트잇 같은 걸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하겠다는 거고요. 실생 표현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사람 간 소통도 더 좋아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과 사람 간 소통은 음성 화상, 그러니까 화상 전화가 이제 지금 수준인데 거기다가 감성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체감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났어요 막 이런데 실제로 이제 불났다는 그런 흥분도가 뭐 이렇게 감지되지 않을 때는 거죠. 이렇게 뭐 아니다 사랑해 했는데 거짓말하는구나 뭐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여튼 여기서 그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생체 정보들을 가지고서 감성 정보를 얻어내고 그거를 다시 상대방이 있는 곳에다가 햅틱 같은 형태로 떨림이나 열 같은 걸로 전달하자 이런 것들 이제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 특허 문제도 있었고 뭐 막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IT 쪽 이제 물론 이게 기술이 융합이라서 융합 뭐 다른 쪽의 융합과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IT 쪽만을 얘기한 건데 IT 쪽만 하더라도 지금 어떤 새로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IT 쪽에 지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유지를 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그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패스트 팔로우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IT 쪽은 그 세계 최고가 다 잡아먹겠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뭐 어떤 뭐 시장 구조도 그 사람들 게임의 룰로 만들어 버리고 그거에 의해서 막 다 달라붙어 뭐 이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두 유지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 룰도 우리가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 뭐 그다음 단말 작은 부품 소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묶여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동반 인류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발판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 없습니다. 그 자신 없는 게 이게 진짜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변화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편해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언을 주시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